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치명적 부작용 2가지 놔두면 큰일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후 증상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많습니다. 서로 겹치는데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백신 부작용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부작용 2가지를 이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심장, 두 번째는 호흡기 부작용입니다. 2가지 모두 이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증상이 다 발생할 수 있고, 심장 부작용은 주로 흉통이나 두근거림이 좀 더 많고, 호흡기 부작용은 호흡곤란이 좀 많지만 이 3가지 증상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부작용에서도, 초기 증상에서도 이 3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 후유증으로는 호흡곤란 증상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만성 후유증은 심장과 폐 조직의 섬유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호흡곤란 증상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 비가역적 변화,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변화가, 조직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감염 후에 일주일간 격리를 한 이후에도 계속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심근염, 심장 근육의 염증을 보겠습니다. 심장 근육 세포막에 스파이크 단백질 수용체 ACE2죠. 이 수용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와서 복제하고 심장 근육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 오미크론 항체가 며칠 후에 만들어지겠죠. 이 항체가 심장 근육을 공격해서 자가면역 반응이죠. 이게 염증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리고 그 항체, 이 2가지 모두 작은 혈관의 염증도 일으킵니다. 혈관 내피 세포막에 ACE2가 존재하기 때문에 혈관의 염증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혈관 안에 부어서 혈류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각 조직별로 저산소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그리고 뇌에 저산소증이 일어나면 이런 두통, 어지럼, 이명, 또 이 사지혈관에 손발 차갑고 저리고 복부는 복통, 많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이 허혈 증상이 있더라도 멈출 수가 없죠. 멈추면 사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은 이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수축 기능을 감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혈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두통, 어지럼, 각종 혈류 부족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섬유화는 만성 후유증입니다. 폐나 심장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혈관이나 여러가지 염증세포에서 염증 유발물질을 분비하면 섬유화 세포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섬유질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길쭉길쭉한 섬유질, 이런 노끈과 같은 조직이 이 현미경 사진에 보이는데요. 여기는 콜라겐 섬유가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섬유화는 아니고 섬유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콜라겐 섬유를 제가 현미경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처로 인한 이 반응 조직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단단하고 서로 잡아당겨서 오그라져 있어서 이완되지 않는 그런 흉터 조직입니다. 섬유화가 바로 이런 조직과 똑같습니다. 폐 엑스레이 사진에서 원래 새카맣게 나와야 되는데 폐가 이렇게 뭉게뭉게한 구름과 같은 하얀색 음영들이 폐 전체에 보입니다. 이게 섬유화인데요. CT를 보면 폐세포가 파괴되고 벌집 모양처럼 하얀 이런 모양의 흰색 줄무늬가 보입니다. 폐 섬유화가 되면 폐세포는 파괴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실 같은 이 섬유 조직이 딱 오그라뜨리고 있기 때문에 폐가 늘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으로 호흡곤란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기침이나 호흡곤란이나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증상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이 섬유화 후유증을 미리부터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장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장작에 불이 붙은 모습인데요. 이 불이 붙은 상황을 염증으로 가정하면 이 진통소염제와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이 진통소염제, 브루펜과 같은 진통소염제는 사람들이 이 장작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즉, 이 염증세포가 염증 유발물질을 분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입니다. 불을 직접 끄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겹칠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튼 염증의 시작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진통소염제와 항산화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겠습니다. 왼쪽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들어와서 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심장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완기, 수축기, 이 안에 있는 피의 양을, 혈액의 양을 재서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매일 이 심장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심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늘어나서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심장의 이 조직 사진인데, 이거는 섬유화로 인해서 이 끈처럼 실처럼 이렇게 긴 이런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섬유화가 되면 이완되지가 못합니다. 근육이. 그래서 박출량이 감소하고 또 심장 근육이 이처럼 늘어지게 돼도 박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조직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많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꼭 진료 받으시고 수액을 맞으시든 약물을 드시든 꼭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영양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큐텐입니다. 코큐텐은 심장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이게 심장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코큐텐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성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큐텐은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5가지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는 비타민 E, 코큐텐,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리포익산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한 가지가 부족하면 작용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항산화제 대표는 비타민 C, 지용성 대표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 염증을 가라앉힐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메가3 올리브유만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E와 코큐텐 이 두 가지도 같이 드시면 매우 유익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되셨든지 또는 백신 부작용이 있든지 모두 해당됩니다. 염증 발생 감소를 위해서는 진통소염제 꼭 드시고, 그리고 염증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염증 음식, 이거 제가 늘 설명했지요. 물은 1리터 내외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급적 1.5리터 이내로 드시고 2리터 이상은 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이 물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신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장 그리고 심장 모두 부담이 돼서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꼭 이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항산화 수액 치료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감염 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급성 후유증, 만성 후유증을 예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